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48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83일차고요. 오늘은 어, 놓아버린, 그렇죠? 놓아버린 용기 편인데 195페이지예요. 195페이지에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차례입니다. 용기 이제 어제부터 이제 용기 200 용기 수준으로 갔습니다. 네, 볼게요. 읽을게요. 네. 우리는 모두 공포를 직시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두려움에, 두려움 자체죠. 보면은 마음이, 에고 자체가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 공포를 직시하는데 내가 두려움에 있다라는 직시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딱 떠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란 말이에요. 또 뭐 혹시 밤새 뭐가 있었나? 그러고 이제 소식이 궁금한 거죠. 아, 그래. 그, 제가 이제 오늘 초대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초대를 해서 이제 오라고 했어요. 전에 좀 들었다가. 오라 그랬는데 계속, 지금은 10월이니까 9월, 8월, 한 두 달 됐어요. 근데 두 달 됐다가 이제서야 한 일주일, 한 열흘 전인가? 그때 일주일, 2주 전에 아, 이제 들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말았죠. 그냥 듣고 통과. 제가 듣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계속 언제 그랬다가 지금 벌써 9월 달부터 들으려고 그랬어. 듣는다고 했었구나. 8월에 얘기해가지고요. 그랬는데 이제 듣겠다고 해서 아, 오늘은 오는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톡이 왔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듣는데 또 다음 주 토요일 날도 여기 토요일 날 못 듣, 토요일 날밖에 안 된단 말이야.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식 가야 되는데 수업이 없는데 토요일부터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야 이게 참 그 모르고 사용하는 감정 있잖아요. 저도 엄마로서의 그 모르고 사용했던 그 감정, 내 감정에 휩싸이니까 억압을 나는 맞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나보다 힘이 약한 아이들은 억압이 되잖아요. 그 억압되는 그 감정이 언젠가는 나도 억압 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한테 푸는 거고 힘이 약한 사람한테 그랬던 것들을 보면서 고기도 그 집도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당했던 거가 프로 헤쳐져야 그래야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 공포를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뭐 그 공부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서 오늘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워서 다음 주에 온대요. 근데 뭐 다음 주는 또 있으니까 또 벙 뜨잖아요. 2주 뒤에 또 들어야 돼.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그런 감정이 억압된 게 해소가 되어야 하고 싶은 일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또 제가 이제 아침에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포 공포를 직시하고, 공포를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직시해야죠. 직시하고, 대해서 애써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을 응원한다. 그래도 두려움을 해소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 그쵸? 도전하는 사람들한테 응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공포에 대해서 공포를 직시하는 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해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기야말로 공포를 직시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용기야말로 고귀함의 특징이다. 고귀함의 특징이다. 그 용기로 인해 사람은 진정으로 위대해진다. 진정으로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로 내가 공포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 직시할 수 있는 거, 나의 공포를 볼 수 있는 거, 그 본단 말이에요. 요새는 제가 계속 보거든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도 중간중간에 막 있어요. 있으면 뭐 문제 될 게 없고 아무것도 그게 없는데도 이제 등줄기에 싹 싸리싸리하니 이제 막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느끼는데 이제 어제부터 다시 간헐적 단식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하는 거를 어제부터 다시 하는데, 이 허전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배고픔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허전한 느낌이 싹,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두 끼만 먹어도, 오히려 두 끼 먹는 게 더 건강하거든요. 근데 그냥 먹어야 된다는 생각? 그 다음에 뭔가 싸한 그 느낌 때문에 뭔가 단 거를 찾는 거? 이제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를 아는데 제가 이제 몸에 뭔가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는, 이게 16시간은 이제 어제는 4시 전에 먹었던 게 이제 점심을 먹고 4시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안 먹으니까 한 몇 시, 9시 넘어야 되게, 9시 넘어야 되나요? 16시간이면? 9시, 8시, 9시 넘어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인 단식을 하고, 뭔가 이런 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뭔가 있다는 거죠. 그 보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 그 배고픔이 아닌, 싸한 허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제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내가 어떤 거에 두려워서, 불안해서 초조해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정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부를 해도 처음에는 잘 몰라요. 모르고 그 불안한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데 요새 진짜, 야, 날씨가 시원하니 따뜻한 라떼 생각이 평상시에 라떼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라떼를 안 먹는데 요런 날씨에 딱 라떼 생각나는 딱 그런 날씨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라떼를 먹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이 생기는데 이제 어제 이제 바꿨어요. 아메리카노를 먹기로 단 거 빼고 우유 빼고 거기다 소금을 집어넣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거 내 취향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달달하대요. 그 소금을 넣으니까 달짝지근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달짝 어 소금 커피 소금 커피를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거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를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게 공포 불안 초조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 용기로 인해서 공포를 직시하겠다는 용기로 인해서 진정으로 위대해진다. 우리는 위대해질 수 있어요. 공부를 하니까 알죠. 공부 안 하면은 불안해. 하는지 뭐 하는지 공부해도요. 질문하고 내 신념을 찾아서 발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그것도. 내가 내 에너지가 전환이 된 게 있어야 되지. 그 전에 습관대로 그대로 있으면 듣기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지닌 모든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자신이 지닌 프로그램이 있어요. 부정적인 프로그램은 모든 공포에도 불구하고 나의 프로그램이 모든 공포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 프로그램과 모든 공포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보장도 없고 사정이 나아질지 어떨지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삶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삶에서 전진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용기 있게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된다는 것도 몰라. 모르니까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전진한다는 거야. 자꾸 의식 성장한다는 거죠. 의식 성장이 무엇이라는 게 진짜 공부하면서 요번에 이제 자부심에 대한 걸 했잖아요. 이 자부심에 대한 걸 나의 자부심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보는 거예요. 왜소해져 있는 나를 자꾸 보고 그거를 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왜소한 게 아닌데 나는 무한한 에너지 의식인데 라는 걸 전환을 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좀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삶에서 전진하니까 남들은 그냥 똑같은 것 같기도 하지만 미세한 차이점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유통과 마케팅의 차이점을 알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달라요. 왜 다른지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를까? 읽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달라요. 유통과 마케팅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케팅을 하는데 안다 하면서 유통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차이점을 알 필요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있으면 자기 존중심이 커진다. 나의 공포를 직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라지고 점점 사라지면은 자기 존중심이 올라가는데, 자부심이 높은 건 내 자기 존중심이 없는 거예요. 자부심, 외소해져 있는 나를 커다랗게 부풀리는 거죠. 큰 소리 치는 거, 내가 맞아 하는 거, 그런 거 다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자기 존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낮다는 거죠. 없는 거보다. 존중심이 커지고 타인도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존중하게 된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제때 조금 이걸 이제 자부심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대화를 막 하게 되고, 대화를 편안하게 하게 되고, 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깊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느꼈죠. 역시, 네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싫어했구나. 왜 그러잖아요. 제가 날 싫어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쟤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내가 싫어하는 쟤가 왜 있는지, 그 싫어하는 것도 내가 나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자꾸 이제 하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하면서 이제 하니까 훨씬 내 자기 존중감이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딱 느껴지는데, 편안해지는 것도 느껴지고, 이분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패턴이 나랑 똑같은 게 있으니까 걸려서 부딪히잖아.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랬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유를 알겠구나. 불안해하는구나. 자기가 원했던 게 되지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가 되고 상대방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저는 사람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 좀 편안해지니까, 그냥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되니까 더 편안해지는 거? 앞으로 사람들을 엄청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일단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면 자기 존중심이 커지고 타인도 존중하게 되고 더 이상 부끄럽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평생토록 고소공포증에 시달린 남자의 예를 살펴보자. 남자는 수년간 공포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공포심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친구와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도 분명 그런 상태였다. 우리 7월에 그랜드 캐년 갔다 왔는데, 그쵸? 그랜드 캐년 밑에 보면 어떡해요? 아찔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아찔해요. 그 난간에 서 있으면은 아찔하고, 저는 그랜드 캐년 안 가도 서울에 가면 수서타워를 가면은 19층이거든요. 근데 우리 손녀딸은 무서운 게 없는데, 그 난간에 매달리면은, 무서워. 이렇게 찌릿찌릿한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만큼 또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막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거든요. 뒷덜미를 잡는단 말이에요, 제가. 안 오려고 하는데, 이 뒷덜미를 이렇게 잡게 되는데, 그 고소공포증은 저도 있어요. 이렇게 죽을까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먼저 절벽에서 선반처럼 튀어나온 바위 끝에서 2m를 떨어진 곳에 섰다. 지난 수년간의 상태라면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지점이었다. 남자는 그곳에 머물며 섰다. 전구가, 친구가, 친구가 팔을 잡고는 같이 가장자리까지 가보자라고 했고, 남자는 그 말을 따랐다. 공포 속에서도 계속 항복하며 앞으로 걸어갔더니 정말로 가장자리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다. 물론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기는 했다. 함께 벼랑 끝을 벗어나면서
친구가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야, 어쨌거나 해냈네.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안다. 아직 공포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어도 마음속의 장애를 초월함으로써 남자는 자기 존중심과 타인에 대한 존중심을 얻었다. 여기서는 고소공포증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그냥 그 속에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가면서 그 이제 자기 존중심이나 이런 거를 갖다 고소공포증 완전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 거를 그렇게 해결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처럼 어 돌파 경험, 두려움, 공포심이 있는 돌파 경험을 하면 공포가 다르게 인지되기 시작하면서 공포를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된다. 인지를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가까운 데서 그 왜 메타 저기 그러니까 저, 표현 못하겠는지 안경을 끼고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 안경 끼고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저기 무슨 말이 생각이 안 나. 민균 사장님 안 들었어요. 안 들었네. 이 양반 저기 나트랑 가더니. 아, VR, 맞아요.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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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탁 하고 누가 나와줘야 돼. VR. VR을 끼고서 완전히 이렇게 진짜 청룡열차 같이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디를 무료로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보니까 나오니까 VR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VR을 이렇게 끼고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이제 예전에는 진짜 젊을 때는 그 타는 걸 좋아했거든요. 청룡열차를.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굳이 저거를 타면서 소리를 지를 이유가 뭐가 있어.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서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내가 굳이 나이 들어서 저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타, 이제 뭐 애들도 컸으니까 이제 탈 일이 없었거든요. 할 일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용인에 저기 랜드에 한번 갔었구나. 회사에서 좀 그게 축제가 있었을 때 한번 뭐 이제 당첨된 사람들 막 갔을 때 그때 갔다가 한번 탔을 때도 소리만 진짜 지르고 나왔는데 제가 요번에는 이제 각성을 하고 이거 VR을 꼈단 말이에요. 각성하면서 했어요. 이렇게 막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VR 속에서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만 스크린만 보이는 거잖아요. 스크린만 보이고 소리가 있을 뿐이지 나는 아무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VR을 끼고 나서 그 생각을 했어. 그래, 난 가만히 있어. 소리만 들려. 보이는 것만 착시현상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공포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뭐 그게 이제 막 크게 이제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강렬하게 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각성하면서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여기서는 이제 공포심에 대한 것을 돌파 경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돌파 경험을 하는데, 사실 지금 그냥 생활 속에서도 있어요, 공포심이. 근데 그거를 놓아버리라는 거죠. 안 죽는다. 죽어도 좋다. 손해봐서 죽을 것 같아. 손해보자. 나는 저기서 뺏겨가지고 내게 없어져서 죽을 것 같으면 뺏겨버리자. 내가 막 손해볼 것 같고, 막 이러면 약이 오르는 거 화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화가 나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막 화도 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빼앗길 것 같다. 나는 못할 것 같다. 쟤는 잘하는데 내가 뒤질 것 같다. 사소한 주변에 공포심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시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꼭 뭐, 어떤 그 난간에 올라가서 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포심을 느끼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뭐 하지?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딱 보고 사람을 만나니까 저도 눈치 보고 상대방도 눈치 보고 있는 나도 있고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치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면서 편안해지니까 내가 편안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사람하고 관계가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온데 있잖아요. 공포심이 불안초자가 그냥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직시해서.
내가 용기를 내서 볼 수 있어야 자존감이 올라간다. 공포심이 있으면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포가 더 이상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깎아내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가 다르게 인지되기 시작하면서 공포를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는다. 진정한 가치. 나의 자존감이, 나의 나의 내 존재감. 내 존재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그 공포심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깎아져 있는, 나는 요거밖에 안 되네? 라는 거로 착각하고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 공포심이 없어지면 그 자존감도 해결이 되는 거죠. 자존감을 크게 가져야 돼. 그러면 자부심으로 잘못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 내적으로 강인해지는 거예요. 내적으로 강인해지면서 자신을 인정할 줄 알게 된다. 인정할 줄 알게 되는 거. 때가 되면 극복하는 데 용기가 필요한, 때가 되면 극복하는 데 필요한, 용기가 필요한 근원적인 공포가 줄어들면서, 근원적인 공포가 완전 죽을까 봐라는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지점에 이른다.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그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알아차림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뭐 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오늘도 토요일 날 수업이 있어요. 다음 주는 금요일 날 수업이 있고,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김태훈 AD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라호텔에서 영빈관에서. 그래서 많이들 이제 어, 한정이 있긴 하지만 아직 커트라인은 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분들이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토요일 날 오늘 또 수업이 있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발표를 하면서 에너지가 좋아지지 들으면은 머리만 커지는 거죠. 이 이성적인 내만 커져가지고 자부심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부심만 커지게 되는데 내가 질문하고 해결을 하면서 진짜 에너지 장에서 에너지 맥락이 바뀌는 거를 경험을 하시면 엄청, 이번 생에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11월 2일, 3일 날 1박 2일 성공에 관련된 시크릿을 또 하러 가는 날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입금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이 공포가 줄어들면 받아들임도 되고 자기 존중감도 생기고 그러면 타인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각성하는 하루,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수업들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